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태조실록 5번째 이야기. 정몽주와 이방원. 이성계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던 정몽주는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이에 정몽주는 이성계의 문병을 핑계 삼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이방원이 직접 정몽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면서 그의 마음을 떠보는 시 한 수를 읊었고, 그러자 정몽주는 시 한 수로 대답을 했다. 이들이 읊은 시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하여가와 단신가이다. 먼저 이방원이 시 한 수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에 정몽주는 이렇게 한 수를 읊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진 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이방원은 정몽주의 심정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그를 척살하기로 마음먹고 이질환을 불렀다. 그러자 이질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치도 않네. 당대의 충신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네. 나로서는 도저히 자네와 뜻을 같이 할 수 없네. 이질환의 뜻밖의 말에 당황한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인 조영규를 은밀히 불러 척살을 지시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충직한 부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밤 부하들을 데리고 선주께 숨어 있다가 정몽주가 지나가면 단칼에 척살하라. 이방원의 명령을 받은 조영근은 눈빛을 번뜩이며 부하들을 데리고 선주교로 향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때마침 전 개성부 판사 유원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상을 위해 그의 집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이런저런 잡생각에 잠긴 정몽주를 이해하는 듯 모르는 듯 그를 태운 말은 어느새 선주교로 접어들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말 앞에 철퇴를 든 한 사나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섬뜩한 분위기를 느낀 정몽주는 재빨리 자신을 뒤따르던 하인들에게 자리를 피하라고 한 후 길을 재촉했다. 그 사나이는 조영규로 정몽주가 가까이 다가오자 들고 있던 철퇴를 힘껏 내리쳤다. 다행스럽게도 정몽주는 맞지 않았다. 그러자 정몽주는 조영규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짓고 떴다. 웬 놈이다 나를 죽이려 하느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러나 정몽주의 꾸짐에도 불구하고 조영규는 달아나는 그를 쫓아가 말머리를 향해 다시 한번 철퇴를 내리쳤다. 철퇴를 맞고 말이 고꾸라지면서 정몽주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조영규는 단숨에 달려가 정몽주의 머리를 향해 철퇴를 내리쳤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렇게 비참하게 척살되고 말았다. 정몽주가 죽은 선주교의 위엔 선열이 낭자했는데 이곳에서 그의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생겨났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정몽주를 제거한 이방원은 곧장 아버지 이성계를 찾아가 이 사실을 고했다. 그러자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몹시 화를 냈다. 이 애끼 버러지만도 못한 놈.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성과 효도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내 놈이 이 나라의 충신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우리 가문을 옹망할 것이야. 아버님, 무조건 역적만 내실 것이 아니라 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저의 염탐꾼에 의하면 정몽주가 아버님을 제거한 다음 우리 집안을 몰살시키려는 의문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한편 철퇴를 맞아 즉사한 정몽주의 시체는 선주께에 버려졌지만 누구 한 사람 거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송악산의 승려들이 내려와 시선을 연습한 다음 풍덕 땅에 묻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된 다음
이성계의 명으로 경기도 영인으로 이장되었다. 정몽주가 척살되자 이성계를 추종하는 남은, 조준, 정도전, 조인옥, 조박 등 52명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다. 이들은 백응염 등을 사주해 왕비 안씨를 부추겨 공양왕의 나약함을 내세워 결국 원주로 유배를 보내고 말았다. 이로써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 지 34왕 425년 만에 막을 내렸고 1392년 그 뒤를 이어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조준의 아우 조견, 원천석, 길색, 이색, 이숭인 등은 고향으로 낙향하여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몽주의 거사 실패.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성계는 공양왕의 아들 세자석이 명나라에서 돌아오자 황해도 황주까지 마징한 후 해주에서 노루 사냥을 하다가 낙마해 심한 부상으로 요양을 하고 있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이성계가 낙마로 인해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간을 불렀다. 소식을 듣자 하니 이성계가 낙마로 인해 고생한다는구나. 이번이 좋은 기회로 우선 조준을 척살한 다음 이성계를 제거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구나. 정몽주에게 이 말을 들은 대간은 은밀하게 삼사에게 전했다. 그러자 삼사는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종, 청주 목사, 조박 등의 죄를 소상히 적은 상소원문을 공양왕에게 올렸다. 상소원문을 읽은 공양왕은 도당에게 그 일을 처리하라며 넘겼다. 그러자 도당으로 들어간 정몽주는 그들의 죄에 물어 6사람 모두를 기양 보냈다. 그런 다음 정몽주는 자신의 측근인 김구령과 이번등에게 이들을 국문토록 지시했다. 한편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을 중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어머니 한씨 무덤 옆에서 염악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들로부터 아버지 이성계가 낙마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소식과 정몽주가 아버지 이성계가 대궐로 입경하는 날 암살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눈이 희둥그레진 이방원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말을 내달려 이성계가 요양하고 있는 병난도로 향했다. 병난도에 도착한 이방원은 말에서 내려 숨을 헐떡이며 이성계를 만났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동지로서 굳게 믿고 있는 정몽주가 아버님을 죽이기 위해 운명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송도로 돌아가셔야만 그들의 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놈이 누구를 모락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몽주는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방원의 끊임없는 설득에 이성계는 상처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송도 집으로 비밀리에 돌아왔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성계가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대간에게 상속케 하여 조준과 정도전까지 죽이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방원에게 전해졌고 이에 이방원은 이성계를 찾아가 고했다. 아버님, 저 보십시오. 지금 정몽주가 아버님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성계는 이방원을 한동안 쳐다보더니 역정을 냈다. 듣기 좋은 굿노래도 자꾸 들으면 실증이 나는 법. 이제 그만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내 앞가름이나 잘해라. 썩 물러가거라 이놈. 그렇지만은 이성계의 역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원은 계속 고했다. 그런 다음 이방원은 순교리의 옛집에서 이성계의 회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성계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한 심정에서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그러던 얼마 후 광흥창의 사자 정탁이 이방원을 찾아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장군, 지금 나서서 해결할 때가 아니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탁의 말을 이해한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인 다음 곧바로 이방원과 이성계의 사위제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정몽주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다음날 이방원은 이두란을 불러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과 함께 그를 척살하라고 청했지만 이런 제에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방원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초저녁경 자신의 친권인 조영구, 조영무, 고려, 이부 등을 집으로 불러들여 상황을 설명하고 척사를 청하자 그들은 흔쾌히 찬성했다. 이방원의 살인 청부를 받아들인 이들은 도평의 사사로 들어가 정몽주를 암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거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벽제성의 큰 소리가 들려왔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벽제성의 소리를 들은 이방원이 대문 밖으로 나가자 그곳엔 뜻밖의 정몽주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몽주는 이방원이 자신을 척살한다는 음모를 염탄해 보기 위해 이성계의 병문안을 병구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성계는 자신의 병문안을 온 정몽주를 반갑게 맞이했다. 한편 이성계의 서자 화까지 이곳에 와 있었다. 그는 정몽주가 왔다는 말에 이방원을 채근했다. 이보게 아오, 하늘이 돕는구만. 몽주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오늘이 바로 거산 날인 것 같네. 안타까운 날이니 아버님의 역정이야.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만 형님,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넘기면 언제 기회가 올지. 때마침 판 개성부사 유원이 죽었기 때문에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나와 초상 집으로 말을 재촉했다. 정몽주는 초상집에서 한동안 머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에 올랐다. 밤이 깊은 시각 정몽주를 죽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조영길은 그가 나타나자 절태로 일격을 가했다. 일격이 빗나가는 순간 정몽주는 말고삐를 짧게 잡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조영길은 또다시 달려들어 일격의 말을 쓰러뜨렸고 결국 정몽주는 말에서 떨어져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는 정몽주를 뒤쫓아 가서 죽이고 말았다. 측근들의 보고를 받은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철사했다고 보고하자 대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라고? 이 일을 어찌할꼬? 너 하나 때문에 충신으로 알려진 우리 가문의 똥물을 튀기고 말았어. 앞으로 백성들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놈. 그렇지만 이방원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 끝까지 정당성을 늘어놓았다. 아버님,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까? 정몽주와 그 일당들이 아버님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역죄인을 자꾸 품 안으로 안으시려 합니까? 억울합니다, 아버님. 이방원의 주장에 화가 머리까지 오른 이성계를 바라보고 있던 부인 강씨가 입을 열었다. 대감 고정하세요. 왜 자꾸만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시려고 하십니까? 제 생각으론 대감께서 초지 일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이성계는 다음날 아침 공야에게 사람 보내 그간 전말을 보고했다. 폐하, 정몽주는 대관들과 함께 저를 비롯한 충신들을 죽이려고 모함했기 때문에 그 단죄로 어젯밤에 죽임을 당했사옵나이다. 그런즉 정몽주와 연관된 역적 장단들을 모두 잡아다가 국문으로 다스려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공양왕 이성계의 청에 따라 정몽주와 가깝거나 연관된 대관들을 모두 구금시켰다. 그런 다음 백응령과 김사영에게 공문을 맡기면서 이 사건은 끝났던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 태조실록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